안녕하십니까, 최덕종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121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4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4달째 이곳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나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힘차게 또 즐겁게 가열차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아주 코미디 같은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 뭐냐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나서 많은 언론이랄지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패배 책임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또 이 책임론에 대한 요구가 분출이 되니까 압박을 받는 거, 원래 아무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인데 우의독경이라고 하죠. 우의독경. 아무리 말해봐야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런 반성을 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제 이제 마치 남의 일처럼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생들이 안 오는 거 보니까 무슨 조금씩 있네요, 학생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념 논쟁은 이제 버리고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또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다 이념 논쟁에 빠져 있는 것처럼 자기는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장 설교를 하는 모습이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철진한 것입니까? 1900, 그러니까 19세기, 1900년 시작할 때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공산주의, 그 전에 1800년대부터 산업혁명으로 유럽 전체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익부 빚빈 현상이 가중되고, 자본가들은 더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부자가 돼가고, 한편 서민들, 노동자층은 계속해서 착취를 당하는 구조를 이렇게 심화되고 있었죠. 이제 마르크스, 레닌, 이제 이런 사상가들이, 철학가 사상가들이 이런 사회 현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현상은 바로 잉여 자본의 착취 이런 것을 내세운 공산주의 이론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죠. 그래서 반갑습니다. 우리 바다 깨끗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후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역사나 사상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노동조합도 만들고, 그래서 자본가들을 착취하는 것을 빼앗자, 이런 게 공산주의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천이 된 게 러시아가 먼저 볼셰비키 혁명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였는데 너무나 황족 그리고 귀족들이 농노라고 했죠. 농노. 거의 노예에 가까운 국민의 대다수가
농사를 짓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가들이 국민들을 각성하고 또 도시 노동자들을 각성해서 혁명이 일어나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시작됐죠. 그래서 또 그 공산주의 운동이 뭐 중국도 번지고 또 동유럽도 이렇게 번지고 해서 상당히 한때 유행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암울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던 많은 분들이 사회주의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공산주의에도 이렇게 심취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 소련 38선으로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분단해서 분할 통치를 하는 바람에 이북은 공산주의 국가가 건설되고 남한은 자본주의 미국이 통치하는 군정이 실시됐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좌우 이념 대립이 극화가 됐습니다. 그게 1945년이니까 100년도 채 되지 않는 100년 됐나? 그래서 100년 가까운 시절 동안 우리 안에는 정말 이념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경제가 몰락을 하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몰락을 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중국도 정치는 공산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지만 경제는 우리보다 더 심한 자본주의 체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진짜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는 몇 나라는 남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죠. 근데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40배에서 50배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인구도 우리가 5천만이고 거기는 2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이념 체제 경쟁은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누가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그 못 사는 가난한 나라 이북을 동경하고 추종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조차 없을 겁니다. 그제 이제 역사에 흘러간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자본주의의 아주 극단적인 게 신자유주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 신자유주의 사상은 무한 경쟁, 그래서 부자들을 더 부자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하는 정말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신자유주의도 사실은 지금 이미 몰락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념 논쟁이라는 게 사실은 없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공산주의를 추종한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거 아니고, 따지고 보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체제 자체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에 진보당도 있고 노동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는데 그분들이 진보 3당이라고 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 계열에도 끼워주지 않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념 논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무슨 이념 싸움을 하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념 논쟁을 끄집어내는 게 최근에는 윤석열이었습니다. 3달 전만 해도 마이크만 잡으면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념이다.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들어보지도 못하는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 세력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거짓 선전을 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는 국가를 평가를 하기로 자기 말에 듣지 않는 사람을 다 공산주의, 전체주의라고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자기가 이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해를 동해로 부르지 못하는, 그리고 독도도 내줄지 모르는 이런 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주권과 존엄보다 일본의 이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나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마저도 인정했던 독립운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소련과 손을 잡았다고 해서 공산주의다. 그래서 육사 교정에 있는 독립운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 등 많은 독립 영웅들을 역사에서 지우려는 이념 논쟁을 시작한 게 도대체 누굽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철진한 이념 논쟁을 그만하고 민생 문제에 집중하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념 논쟁을 벌였던 것처럼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또 이제는 그런 이념 논쟁 할 때가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정말 어이상실도 유분수입니다. 온갖 이념 논쟁을 일으키는, 그래가지고 자기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리고 짓밟기 위한 수단으로 이념을 끄집어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언제 공산주의 이야기를 했고 언제 이념을 끄집어냈습니까? 그래, 정말 어이가 없는 국민의힘. 그리고 그게 지방의회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제 화요일날 대표 발의를 해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미 국방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6명 우리 의원들도 다 함께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8명은 처음부터 이거를 기권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분 발언을 먼저 했는데 그 중에 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념 정치 선동, 선전 선동을 하고 민생을 도외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더라고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동해를 동해로 부르자는 게 무슨 이념 논쟁입니까? 예? 우리 저기 울산 앞바다에 넘실내는 바다를 동해라고 지금까지 불렀는데 이걸 일본해로 하자 하니까 우리가 안 된다, 동해로 하자, 동해로 하는 노력을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라, 외교적인 노력을 해라, 이게 바로 결의안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이념 논쟁이고 그게 무슨 정치 선동입니까? 뭐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 아니, 기초의회마저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열심히 해달라, 동해를 동해로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힘을 실어주는 거지 어떻게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방의회에서도 국민의힘 다수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권력이 무한할 줄 알고 이렇게 거짓말로 매도를 하고 그렇게 언론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선전선동을 했습니까? 울산 앞바다에 넘실대는 그 바다가 동해인데 그걸 일본에 하지 말자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정치 선동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목소리를, 기초의원이라면, 울산에 사는 기초의원이라면
동해를 면하고 있는 지역의 선출직 의원이라면 당연히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이념적인 중앙 정치의 이념을 지방에 가지고 와서 정치 선동을 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다. 누가 편가를 하고 누가 이념 논쟁을 일으키고 가만히 있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는 것을 항의 한마디 못하는 게 그게 편가르기하고 일본의 정치적 야욕에 끌려가는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 권력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구청장 권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결의안 제출하면 무조건 묵살해버리고 무조건 밟아버리고 무조건 정치 선동이라고 해버리고 무조건 이념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뭐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정말 착각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상식 있는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을 하는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기들이 권력의 어떤 단맛에 취해 있는지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동해를 동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런 선출직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마이크가 나오고 있는지. 감사합니다. 엔젤님, 한동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재은님 감사해요. 김내연님, 이 모든 걸 맡고 있는 게 김진표. 그래요. 이재문 지키님, 꽃님님, 함께 가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울산 남구 공업탑 인근에 철진한 이념 논쟁을 그치고 민생에 집중하자. 그래서 민생이 뭡니까? 민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제일 첫째 민생 아닙니까? 그런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항의도 못하면서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라고 외치면 이념이다. 이념 논쟁을 하는 것이다.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것이다. 중앙 정치의 이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방의회 부의원조차 자기 본분을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울산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울산 주민들은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이 된다면 그거를 안 먹게 됩니까? 그리고 그 모든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고 우리 울산 시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념이고 정치 선동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일본의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바다에다가 무도하게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게 왜 그게 정치적 선동입니까? 우리의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한 우리의 요구입니다. 그렇다고 민생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더 우리보다 잘하고 있는지 지금 예산을 아시죠? 초부자 감세를 하고 그리고 경제 정책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최대 우리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을 자극하고 적으로 돌려가지고 그 여파로 인해서 중국이 이제 최대 우리가 적자국이 돼서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거의 연말까지 70조가 계획했던 세수보다 덜 거친답니다.
70조가 빵꾸 난 거예요. 거의 10 몇 프로가 빵꾸 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다 어디서 메꿉니까? 다 이제 민생 예산을 자릅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과학기술 R&D 예산을 5조 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유니시트랄지 울산대 이런 이곡의 모든 프로젝트들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 벤처 창업 예산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예산, 다 함께 돌봄 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민생에 대해서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돌보지 않는 이런 정부가 무슨 민생 운운을 할 자격이 된단 말입니까? 무슨 2년 농장 하지 말고 이제는 민생에 집중해야 됐다, 이런 소리를 할 자격이 됩니까? 지금 IMF 때보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공업탑 울산에서는 전에는 최대 상권인데 제 옆에도 임대가 붙어있고 오른쪽에도 임대가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 임대, 점포정리 다 붙어 있습니다. 쭉 다 임대. 완전히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식사를 하러 저녁에 음식점에 가보면 3, 4, 5 모여있지만 예전같이 북적거린 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울산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 때는 몇 조 원을 풀어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금을 풀어서 소상공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 경제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통이 트였고 또 많은 좀 이렇게 힘들어하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제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코로나 때 이렇게 싼 값에 싼 이자에 대출해줬던 거를 지금 정부에서는 그 이자를 다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 닫는 가게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데는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 지원금을 줬던 거를 다시 뺏어간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민생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돈 많은 초부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준다고,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한 정말 우리가 걱정 하나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그 부자들을 걱정을 해가지고 감세를 막 어마어마하게 해버려가지고 거기서 70조 원이 빵꾸가 난 겁니다. 그 빵꾸 난 거는 다 어디서 태어나냐? 우리 유리지갑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 근로자들, 근로소득세를 늘려가지고 뽑아내고 그렇게 민생 예산을 축소하고 삭감해가지고 해나갑니다. 내년 예산에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갈 교부금, 보조금이 몇백억씩 삭감된 지자체가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취약계층을 돌보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중단된 위기에 지금 다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을 박살을 내고 엉망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념 논쟁에 빠져가지고 야당 대표 370번 가까이 주변까지 해서 압수수색을 해도 10원 하나, 만원 하나 비리가 나오지 않는 야당 대표를 임기 내내 재판을 받게 만들고 기소를 시키고 거기에 온 힘을 집중한, 그리고 이념 논쟁 일으켜가지고 쓸데없는 이념 논쟁 일으켜서 독립운동 영웅들의 역사를 지우고, 그 다음에 1번 꼬복 노릇 하려 하고 1번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자존심 다 짓밟아 버리고, 민생이 어디 있었습니까? 민생을 누가 돌봤습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에도 단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저 실무를 맡았던 불쌍한 공무원들만 책임을 지우고, 이런 무도한 정권이 무슨 민생을 돌보고 무슨 민생에 집중했단 말입니까?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어제
울산 외곽순환도로의 마지막 공사 구간이었던 청량에서 옥동까지 그 도로가 개통을 했습니다. 그 도로는 이제 부산까지 교통이 원활하게 뚫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는 외곽순환도로인데, 울산에 이제 개통식에 현 국민의힘 울산시장, 구청장,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 잔치를 벌이면서 원래 준공식 한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그 공을 다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 거 맞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웃고 떠들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이거를 예타도 통과하게 하고 또 예산도 편성하고 해가지고 완성이 된 건지. 근데 이제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교통부 원희룡 장관, 또 누굽니까, 시장, 뭐 서범수 국회의원, 이채희 국회의원 와가지고 자기들이 다 한 공로라는 거죠. 준공식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공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정말 참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선출직들입니다. 민생에 대한 능력과 성과는 없으면서 자기들이 이념 논쟁, 정치적 선동, 제일 검찰을 앞세워가지고, 언론을 앞세워가지고 벌이고 있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목소리 외치는 국민들을 향해서 동해를 동해로 부르자고 말하는 우리 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념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 민생에 집중하자는 것,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치욕을 당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헛소리들을 뉴스에서 들어야 되는, 이거를 끝내야 됩니다. 끝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선거를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운동도 해야 되고, 이 피켓 시위도 해야 되고. 반갑습니다. 동해를 동해로 부르자는데 울산 남구 의원들은 동해를 동해로 부르자는 결의안에 기권하면서 부결시켰습니다.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큰 민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바다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네,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동해를 동해로 부르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기권해버립니다. 동해를 동해로 부르자는데 기권한다. 그거는 부르지 말자는 말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을 좀 알려야 됩니다. 국민의힘, 특히 울산 남구의 김기현의 안방, 김기현이 당대표로 있는데 그 김기현의 지역인 남구, 울산 남구가 두 지역 선거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구 갑과 을인데, 남구 갑은 이채희 국회의원입니다. 삼성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남구 을은 현재 온갖 당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그렇지만은 끝까지 버티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김기현의 지역이 바로 울산 남구.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김기현의 행태와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가 그런 말 했다죠. 안팎으로 이번에 보궐선거에 진 책임을 져라. 당직자들만, 애매한 실무 당직자들만 자르지 말고 장수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내가 총선에 지면은 내가 책임지고 정계 은퇴를 하겠다. 근데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총선에서 울산 남구 을에 자기가 출마를 하게 되면 자기는 거의
뭐 한 90%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선되면은 당대표는 그만둘지 몰라도 국회의원은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과연 국회의원도 그만두겠습니까? 근데 무슨 국회의원을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정치적인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 남구의 그 구의원들처럼 조금 비겁한 수를 썼죠. 자기들은 이 결의안, 동해를 동해로 부르자는 결의안을 부결시켜야 됩니다. 부결시키면서 기자회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권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다수의 힘으로 기권해서 부결시키는 게 목적인데 자기들은 동해를 동해로 부르는 거는 일본해로 부른 거는 반대합니다. 이런 비겁한 모습을 취한 모습이 바로 김기현의 책임지지 않는 그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눈여겨봐야 됩니다. 뭐냐면 국민의힘 이렇게 의원들 어떻게 보면 인물도 좋고 그리고 또 돈도 많고 그래서 젠틀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인기도 많은 의원들이 많습니다. 예, 말도 뭐 신사적인 거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매너도 좋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해를 동해로 부는 데 대해서는 기권한 사람들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한데 또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예, 아무리 매너 좋고 아무리 돈이 많아서 여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근데 과연 국민의힘인지 아니면 국민의 짐인지 국민의 짐 일본의 힘인지 우리가 참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 남구에서 계속해서 일본 관련 결의안을 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한, 근데 그것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결론적으로는 일본의 입장에 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해를 일본해로 하는 것에 대한 규탄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근데 기권해서 결론적으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결국 일본이 좋아하는 입장에 서게 된 거죠. 예, 그것만 놓고 본다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국민의 힘인지 일본의 힘인지. 김소영님, 남구 의뢰 사시네요. 마이걸님, 감사합니다. 지아님, 오랜만입니다. 신분 노타를 받고 시민들 불만 이만저만. 조만간 큰 사고 나 도대체 울산 시민은 위험해. 아이고, 예, 조심하겠습니다. 박근혜님, 한마디 오랜만에. 김소영님, 이 사람들은 민생은 없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울산시도 저번에 이제 낙선하신 송철호 우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님 계실 때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외곽 순환도로 그거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해서 예산을 땄고, 그 다음에 태화강 국가정원 순천만에 의해서 제2의 국가정원 지정을 이렇게 따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원까지는 아니라도 공공의료원에 준하는 산재병원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단지 9메가와트 원자력 발전소에 버금가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거의 완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9개인가 7개인가 이게 굉장히 큰 울산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사업들을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말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김기현 당대표가 있는 이 울산 남구, 그래서 울산에 엄청난 예산을 따올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이 1년 동안 했던 건 뭐가 있냐면, 기억에 남는 게 250억을 들여가지고 울산 입구 톨게이트 근처에다가 무슨 김일성, 김정은 동상 같은 60m짜리 흉상을 지으려다가 시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혀가 취소했고,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계 최대의 성경책 조형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교계가 반발이 있을까봐 대왕암 바다에다가 잠수하는 그 부처님 상을 만든다. 바다에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잠겨 있다가 또 어느 시간 되면 이렇게 부처님이 싹 올라오는 그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조형물을 그런 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전에 했던 모든 걸 준공식을 하면서 그 전에 시장님들이 해놨던 것들을 자기들이 다 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성경책, 지금 국민의힘 그 단체장들은 유독히 조형물 만드는 거죠. 아주 좋아합니다. 이 울산 남구청장도 무슨 뭐 상가 앞에 무슨 이렇게 조형물 계속 만들어내더라고요. 예. 아, 참, 진짜. 그래서 예산을 정말 민생에 쓰는 게 아니고 이상한 조형물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무슨 민생 그런 타령을 하는지. 예, 맞습니다. 무슨 이 집단들은 흉상 못 만들어서 안다는, 무슨 북한 김일성, 김정은도 아니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를 제일 싫어한다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김정은이 좋아하는 흉상, 동상, 조형물 이런 데 만드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지 참 희한한 노릇입니다. 아마 게이트도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왜냐하면 제 방송도 다 체크를 하고 혹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이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기업을 제가 조사할 무슨 힘이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구청으로, 의회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에도 좋고, 하루에 항상 10,000보 이상을 찍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주차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 신호 이런 것 때문에 딱지를 한 번씩 끊길 때가 있는데, 딱지 끊길 염려가 없는 거죠. 이번 주는 계속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근데 이 네이버 길찾기 앱이 너무 이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언제 버스가 오는지 이게 전부 다 알 수가 있더라고요. 한 번 타면 또 1,500원 내면 얼마든 또 환승도 가능하니까 경제적인 것 같고 했습니다. 그래서 뿌띠아님 감사합니다. 박근혜님 너무 감사합니다. 블루마르님 너무 감사합니다. 26분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 버스 타는 것까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울산 공업탑인데 남구청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제일 빠른 길은 모카 예식장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거기에서 한 8분에서 10분만 걸어가면 여기 남구청에 나옵니다. 버스고 모르고 시민들 환승 찍는 걸 안 까먹고
지아님 잘 계시죠? 어제 저번에 서울 올라갈 때 뵙고 못 뵌 것 같은데 차가 오네요. 이건 직행버스는 얼마지? 이거 말고 저 차를 탔어야 되나? 법원 시청, 이건 시청 쪽으로 돌아가. 법원 공업탑, 법원 신문. 저건 중구 쪽으로 가는 차. 그래요. 몸이 아프셨구나. 병원에 계셨네. 요새 지금 좀 괜찮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아님한테 광고 드리는 게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우리 남구가 부원들 최덕종, 임금택, 김혜나 의원이 합동 의정보고가 있습니다. 원래 구의원들은 의정보고회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울산에는 국회의원이 우리가 북구의 이상원 위원장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시당에서 기초의원들 이렇게 다 의정보고회를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을 좀 한테 의정보고도 하고 이렇게 모으고 이러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조금 힘을 써달라라는 부탁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다음 주 수요일 날 의정보고를 합니다. 우리 3명이서 하는데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미숙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와야 되는데 많이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와서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KBS 방송국? 그럼 이거 가면 되겠네. 방송국 앞에 갑니까? 감사합니다. 1,500원. 감사합니다. 지아님 꼭 와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정보고회를 의원들이 자기 자랑 꼭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양초등학교입니다. 저쪽 근처에 골절 중전진료 본모닝병원 이따가 성인외과도 우리 주연님한테 제가 다음 정류장에 있습니다. 박근혜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목동 새마을로 3층 자주 말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목동 새마을 군부대 바로 맞은편에 있거든요. 큰 게 있거든요.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게 KBS 박근혜님 북구에 사시나. 버스 요금 1,500원. 찾아주신 것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울산의 이제 제일 중심도로 삼산로 여기서 이제 곧 있으면 트램도 들어설 겁니다. 이 길에 이 길 끝에는 태화강역이 있고 그 태화강역에서 이제 동해선이라는 전철이 있거든요. 그 전철을 하면 부산 지하철하고 연결돼서 부산 부전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해를 일본이라고 표기하면
그 동해선도 일본의 선이 돼야 됩니까? 그런데 그거를 세상에 구결을 시키다니. 아, 진해산. 아, 그럼 오시면 안 되죠. 네. 나는 울산에 계신 줄 알았어. 네. 예, 주연님 감사합니다. 밴드의 소식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딱 2,499명인데 한 분만 모였으면 2,500명이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이번 21일도 서울 가시네. 이번 주 토요일도 가시네. 대단하십니다. 촛불 집회 매주 매달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애국자십니다. 이번 성장 단돈 현대 사태 저도 막 올라가고 싶은 굴뚝 같은 거. 지역에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말에 요새 주민들 행사가 본물이 터져서 저도 서울에 4번 정도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강서구청장 그리고 울산도 가서 돕고 싶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에 안 그래도 가려고 했는데 너무 일정이 많은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래 버스를 타고 남구청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진해에서 서울까지 한국에 버스를 6시간씩 가지는 겁니다. 울산보다 훨씬 멀어요. 여기는 달동 현대. 남자 여성형 유방증, 여유증은 제니스 병원 여유증 클리닉에서 상담하세요. 여유증 클리닉은 제니스 병원 부친이 있습니다. 저기 방금 피켓이 하신 거예요. 다음에 내려.
KBS 방송국입니다. 승객 여러분, 하차하실 때는 안전하게 내려주시고 내리실 때 옷가지나 팔입김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네,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울산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이 너머에 구청이 있습니다. 그나마 저쪽 모카이 식장에서 내린 것보다 훨씬 이제 빨리 갈 수가 있으니까 시간을 재봐야 됩니다. 딱 지금 9시니까 한 5분에 10분 걸릴 것 같은데, 박근혜님, 마이걸님 아마 서울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사실 전국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협의회인가 거기서 주최하는 지방의원 대회가 서울에 3시인지 2시인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도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또 저희가 동네 의원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서울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번 주 주말에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내일은 우리 옥동의 주민자치위원들과 또 거창에 가야 되고, 토요일은 자율방재단 또 전체 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네, 여기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울산에 많은 문화 공연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근데 울산 남구만의 문화예술회관이 없습니다. 그저 이게 울산 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로 사용하는데, 다른 동구, 중구, 울주는 다 이렇게 기초단체 안에 문화회관이 있는데 남구는 지금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이걸 지어달라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예산이 문제죠. 뭐든지 이런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확보하고 하려면 수천억이 들 건데, 지금의 박근혜님 감사합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남구의회입니다. 저기 보면 남구의회 있잖아요. 여기 글자 밑에가 5층, 그 밑에 4층, 4층이 제 사무실 있습니다. 울산 예술제 트롯 장구 박서진 24일 다음 주 화요일에 6시 시의회에서 후원하네. 예. 울산 시민들도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지금은 이제 다들 우리 정치인들보다 너무 더 현명하시고 똑똑합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과거 스타일 그대로
자기들의 권력이 이곳에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미 다 재보궐선거의 그 증거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가장 울산에서도 보수의 아주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옥동, 신정사동, 울산의 강남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1대1로 붙고 김기현의 지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당대표 되고 바로 치른 선거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졌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그걸 보면 울산 시민들도 이제 현명하시다. 단지 지금 정치인들만 시민들을 아주 그냥 막 우습게 보고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지역감정이 기대가지고 쉽게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훨씬 현명하고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혁신하고 또 올바른 또 주민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당원들 입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시민들의 선택을 바꿔도 남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안의 혁신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근무하는 울산 남구의회입니다. 울산에서 남구가 가장 중심이고 인구도 가장 많고 가장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울산 남구의회입니다. 제 방까지 들어갈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남구의회입니다. 들어가는 것이죠. 제 얼굴이 갑자기 크게 나와요. 이런 우연이 겪고 여기가 제 방입니다. 제대로 붙여 있습니다. 제 방입니다. 이 전망이 너무 좋죠. 제 방에서 보면 앞에 공원과 그 뒤에 예술회관이 펼쳐져 있고 울산 남구의 전경입니다. 여기는 제 책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여기가 제 방입니다. 아이고. 여기가 제 방입니다. 언젠가 한번 인사드리려 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 책상이고요. 주로 이제 밖에서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은 이제 아침에 오전에는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전날 받은 민원 같은 거 공무원들하고 의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 언론 같은 거를 리서치 해가지고 혹시 이제 의정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고 하는 시간을 오전에 보내고 오후에는 주로 이제 현장에 많이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민원 현장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사 같은 데도 참여하기도 하죠. 저녁에는 이제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또 많은 또 모임도 있고 행사도 있고 또 우리 당의 행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앞으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민으로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피켓시하고 제 의회 사무실까지 오는 모습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의원 연구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지방 재정 연구 포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주민들의 세금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맡겼거든요. 무슨 용역이냐면 우리 구청에서도 수백 개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참 복마전이 많거든요.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올바른 데다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낸 세금 도대체 어디다가 쓰여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지방 보조금,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단체에다가 주는 지방 보조금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용역 맡겼는데 오늘 중간 보고회가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무슨 뭐 카르텔 하면서 약간 민주 시민들의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다 지금 삭감을 하거나 끊어버렸잖아요. 울산도 마찬가지고 민주당하고 관련돼 있는 뭐 장애인 단체, 복지단체, 또 뭐 환경단체 이런데 보조금을 다 삭감을 했어요. 뭐 카르텔이었죠. 그러면서 다 삭감을.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 관변단체들에게는 보조금 늘려가고 있고 아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지방 보조금 운영 실태에 관해서 제가 영역을 했고, 영역을 이렇게 발주를 했고, 오늘 이제 서울에서 그 교수님들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발표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연구단체 영역 중간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의정 보고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발로 뛰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